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AI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책은 마음의 양식입니다. 책 읽어주는 AI 채널을 통해서 폭넓은 마음의 양식을 쌓으시고 행복하세요. 앞으로 많은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책 읽기 시작해 볼게요. 한국문학소설 제목 참된 우정 작가 최병화 그럼 읽어볼게요. 좋아요. 1. 진수는 서울 계신 아저씨께로부터 우등 진급하였다는 상으로 5원짜리 돈표를 받았습니다. 1원만 가지고 사고 싶은 것을 사 가지고 남는 것은 저금하여 두어라 하고 어머니께서는 기쁜 웃음을 웃으시며 말씀하시었습니다. 진수는 그 말씀을 듣고 곧 서점으로 뛰어갔습니다. 진수는 항상 남이 보던 헌 잡지만 빌려보며 그 책 속에 실린 자기가 지은 동요와 혹은 장문을 보면서 혼자 기뻐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대시인의 돈으로 새 책을 살 수가 있다. 진수는 기쁨에 뛰노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서점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얄궂게도 진수의 글이 실린 트리펄렉스 잡지는 다 팔리고 말았습니다. 진수는 실망이 되었지만 발을 돌이켜 나오다가 불현듯 누이 동생 진순이를 생각하였습니다. 오빠, 나도 잡지 한 권 사다 주. 오빠가 서점으로 가는 것을 알고 어리광 부리며 부탁한 말이 생각나서 이 봄에 새로 발행된 소녀 잡지를 한 권 샀습니다. 진수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서점으로 갔습니다. 대시 혹시 그곳에는 남아있는가 하고 길어진 봄 해도 어느덧 넘어간 쓸쓸한 저녁길을 진수는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북으로 그리 멀지 않은 서점 앞을 다 갔을 때 직마차가 지나가므로 발을 멈추고 서서 잠깐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몹시 궁금하여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애가 저게 무슨 짓인가. 그때 서점 앞에서 일어난 좋지 못한 일을 진수는 그만 똑똑히 보고 말았습니다. 이제 진수는 무엇을 보았는지요? 참말 진수는 그것이 정말인가를 의심하고 싶었습니다. 서점 앞에는 소년 한 사람이 서 있더니 시치미를 딱 대고 진수가 사려고 하는 트리펄렉스 잡지를 두루마기 속으로 슬그머니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지금 진수는 그 광경을 똑똑히 본 것입니다. 너 지금 그 책은 하고 그 소년을 붙들고 충고하여 주고 싶은 생각도 나고 또는 서점 주인에게 알려주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진수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였습니다. 그 책을 훔친 소년이 황망히 고개를 수그리고 지나가는 얼굴을 볼 때 진수는 몹시 놀랐습니다. 오, 경효다. 틀림없는 경효다. 그 소년이 자기와 한 학교 한 반에서 공부하는 경효인 줄을 알았을 때 진수는 도리어 자기 몸을 직마차 뒤로 숨겨버렸습니다.
나쁜 일을 보고 말았다. 진수는 울고도 싶을 만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경효는 정구 선수로 훌륭한 체격과 튼튼한 완력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치근덕거리는 심술궂은 학생을 제지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학생을 위하여는 분연히 일어나는 의분심이 강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하므로 동무들은 모두 경효를 참된 용자로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일은 진수 외에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모릅니다. 요즘 경효가 학교에 와서도 풀기가 없이 있는 것을 볼 때 진수는 무슨 사정이 숨어 있는 게다 하고 생각을 하였지만 대쉬 이럴 줄이야 아니다. 경효는 나같이 집안이 구차한 가달기다. 그리고 경효의 동생은 반년이나 병을 앓지 않는가. 진수는 그때 놀란 것도 두려운 것도 사라지고 동무를 위하여 오직 슬픈 눈물이 눈에 어리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수는 자기도 알지 못하게 서점 앞에 와 섰으나 이제는 자기를 위하는 즐거움도 그 마음속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조금 아까 본 동무의 슬픈 행동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책 살 것도 잊어버리고 그대로 경효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경효는 벌써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경효를 찾아보고 타일러 볼까 하고 간신히 결심을 하고 발을 떼어 놓으려 할 때 옳지? 너로구나. 지금 서점 앞에 와 섰던 아이가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는 게 무엇이냐? 나는 벌써 다 알고 있는데 남의 가게에서 책을 훔친 놈. 어서 책을 내놓아라.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엇 아니야. 내가 속을 줄 아니? 너 학생이 그러한 짓을 해. 너 몇 학년이냐? 6학년이에요. 내년이 졸업이로구나. 얼른 순순히 타일을 떼 내놓아라. 정말 나는 책 훔친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하고 그 사람은 진수의 뺨을 갈기었습니다. 그때 진수의 두루마기 안에 있던 소녀 잡지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도 내가 변명할 테냐? 내가 나어린 학생이니까 특별히 용서한다 하고 그 서점 주인은 책을 집어 가지고 가 버렸습니다. 진수는 무엇라고 대답을 하여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실대로 말하면 진수의 누명은 깨끗이 벗어지고 말 것입니다. 대시라. 그러나 모든 일을 참자. 나보다도 더 불행한 친구를 위하여 참자. 진수는 입술을 깨물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눈에는 형용할 수 없는 눈물이 어리었습니다. 너 진수가 아니냐? 아니 진수지. 우리는 뒤에서 너의 당한 꼴을 보고 어떻게 놀랐는지 모르겠다. 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 반에서 수재이고 모범생인 내가 그러다니 서점 주인이 가버린 후 무슨 좋은 일이나 본 듯이 뛰어온 두 학생은 반에서도 거만하고 심술쟁이라고 동무의 눈총을 받는 순창이와 필영이었습니다. 둘이서는 너털웃음을 웃어가면서 초초하게 서 있는 진수를 놀리고 까부르면서 진수야. 너 걱정할 것은 없다. 우리 역시 너의 동무이니까 너의 자랑하지 못할 일을 광고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 말고. 그러나 우리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필영이는 둘 사이에 무슨 꿍꿍이 셈이나 있는 듯이 서로 눈짓을 하며 말을 주고받고 합니다. 대관절 너의 청이란 무엇이냐?
듣고 싶다면 말해주지 하고 순창이는 비밀이나 있는 듯이 진수 귀에다 입을 대고 무슨 말인지 소곤거렸습니다. 듣고 있던 진수는 점점 얼굴빛이 새파래지며 눈은 붉어졌습니다. 끝까지 참아보자 다정한 동무를 위하여 진수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결심하였습니다. 좋으냐? 그 대신 우리들은 지금 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나 물론 우리도 약속은 지켜야지. 필영이와 순창이는 큰 싸움에나 이긴 듯이 호기가 만만하여 가버렸습니다. 벌써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진수는 한참이나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은 눈물로 꽉 찼습니다. 그것은 달빛같이 맑고 광채가 도는 눈물이었습니다. 분함과 억울한 것은 그의 눈에 없었습니다. 그 눈 속에 켜져 있는 눈물은 대쉬 그것은 동무의 마음을 슬퍼하는 눈물 대쉬 사랑하는 동무의 불행한 운명을 탄식하는 눈물 대쉬 오직 한 생각 그것은 동무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눈물이었습니다. 3. 그 이튿날 진수는 정구부원을 사임하였습니다. 누구나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이 자리를 떠날 때 진수는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파학 후에 코트 내에는 순창이가 새 유니폼을 입고 의기양양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뒤뜰 개나리꽃 피는 울타리에는 진수가 쓸쓸한 모양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진수는 저쪽 포플러 나무 뒤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여학생을 보았습니다. 그 여학생은 진순이었습니다. 진순아, 너 왜 울고 있니? 오빠. 저 진순이는 오빠를 보자 더 한층 느껴 울었습니다. 울기만 하면 무엇하니 말을 하여야지. 우리 반 순경이가 너의 오빠는 도적놈이라고 그래서 선수에서 떨어졌다고 놀린다오. 순창이 누이 동생 말이지? 알았다 울지 마라 하고 주먹을 잔뜩 쥐고 앞 운동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순창아, 너한테 잠깐 할 말이 있다. 이리 좀 오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만나자. 지금 정구 연습을 하니? 오라면 왔지 무슨 잔말이야. 진수의 마음은 몹시 격분되었습니다. 무얼 어쩌고 어째. 건방진 놈 같으니? 너는 약속을 배반하였다. 내 동생 보고 무엇라고 하였니? 지금 내 동생은 울고 있다. 이 자식 도적놈을 도적놈이라 부르지 무엇라고 그래 하고 순창이는 태연스럽게 서서 웃고 있습니다. 너는 공지벌레만치도 의리를 모르는 놈이다. 그래도 이 자식이 하고 순창이는 라켓을 내던지고 진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꼴을 보자 필영이도 순창이를 도와서 덤벼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진수는 그만 밑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경효가 소리를 지르고 뛰어왔습니다. 순창이와 필영이도 경효가 온 줄 알고 물러섰습니다. 왜 둘이서 한 사람을 때려주느냐? 이놈이 건방진 짓을 하니까 그렇지 하고 둘이서는 도망이나 하듯이 가버렸습니다. 경효는 진수의 옷에 묻은 흙을 떨어주면서 싸움하게 된 이유를 물으려 하는데 수업 시작 종이 울었습니다. 4. 오후 첫째 시간 대시 선생님은 수업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 학생에게 이상한 것을 물어보겠는데 혹시 학생 가운데서 이 잡지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 잡지는 소녀 잡지였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잡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진수가 동생 진순에게 주기 위하여 산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서점 주인에게 빼앗긴 책입니다. 진수는 모른 척하고 있을까 하다가 선생님을 속이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말을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책을 압니다. 그러냐? 너로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XX 서점 주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 어저께 책을 한 권 잃어버려서 집어간 사람을 쫓아가서 빼앗아 왔는데 돌아가서 책을 조사해 보니까 이웃 책점에서 산 것이 확실한 것을 오해를 하였으니 이 책 주인이 이 학교 6학년생이니 전해주고 사과하여 달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때 그 소년이 너희더냐? 네. 그렇습니다. 진수는 자기의 바른 것이 증명되자 한쪽으로는 기쁘나 한쪽으로는 경효 때문에 불안을 느끼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너는 의심을 받은 채 왜 가만히 있었더냐? 선생님, 저는 그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할 경우가 되어서 제가 누명을 쓴 채로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고 참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아니? 너의 동정은 어디까지 찬성하나 나쁜 사람의 편은 되지 말아야 한다. 선생님, 저는 그 사람을 위하여 슬퍼합니다. 그리고 바른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러냐? 너의 가득한 마음은 잘 안다. 너에게로부터 그같이 아름다운 동정을 받은 그 사람은 퍽 행복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말을 듣는다면 반드시 반성할 것이다. 여러 학생, 죄를 미워하는 것은 정의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은 차가운 것이다. 미움을 넘어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슬퍼할 때 사람은 비로소 따뜻한 마음에 사는 표적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은 여러 학생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동시에 경효의 가슴속을 몹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리하여 소녀 잡지는 두 번째 진수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순창이와 필영이 앞에서도 진수는 공명정대한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진수가 교문을 나설 때 뒤에서 진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경효이었습니다. 진수야, 용서해다오. 나의 동생 때문에 그 순간 나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 나의 동생은 날마다 자리에 누워서 심심하여 잡지를 사오라고 한다. 그러나 너는 우리 집안 형편을 잘 알 것이다. 나는 아까 교실에서 너에게 사과하려고 하였지만 차마 말이 안 나왔다. 경효는 이렇게 무거운 입을 벌려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내가 한 일은 동물을 위한 조그마한 일이니까. 그때 뒤로부터 진수야 하고 뛰어온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순창이와 필영이었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너의 너그럽고 귀여운 마음에 감복하였다. 선수 자리를 뺏은 비겁한 나를 용서해다오. 선수 자리를 도로 돌려보낼 터이니 우리 반을 위하여 싸워다오. 나도 사과한다. 필영이도 더불어 말하였습니다. 진수는 그저 얼굴에 미소만 띄우고 유쾌하게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나 때문에 참아왔구나. 순창이한테 약점까지 보이고 선수 자리까지 빼앗기고
경효는 너무 감격이 되어 말도 못하고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경효야 하고 진수도 울었습니다. 고맙다 진수야. 나는 이제부터 바른 길로 싸워 나가겠다. 일하여 나가겠다. 그리고 서로 열심히 공부하자. 그리고 언제까지 다정한 친구가 되자. 그것은 경효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 결심 위에는 밝은 빛이 비칠 것입니다. 착한 동무는 인생의 보배입니다. 대쉬 비툰 마음을 고쳐주고 그리고 깨끗이 소생하게 하는 귀여운 힘을 가진 보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좋아요, 별표 사인.